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2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에 정복남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5이신데요. 젊어서는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경사진 갱도를 매일 오르내리고 다리 힘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도 안 진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때마다 이게 참 두려워지셨답니다. 3층밖에 안 되는데 예전 같으면 저 계단을 휙 올라갔겠지 싶은데 난간을 꽉 붙들고 한 발씩 올라가다 보면은 2층쯤에서 허벅지가 벌벌 떨려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복남 님이 부지런히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고기도 더 드시고 두부도 자주 드시고 마트에서 단백질 파우더도 사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2달이 지나도 다리는 그대로예요. 허벅지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아드님이 사다 준 단백질 음료도 매일 드시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복남님 같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그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챙겨 먹는데 왜 우리 다리 근육은 자꾸 빠지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한테 해당하는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뭔지 아세요? 두 손하고 의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꼭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오늘 이야기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왜 열심히 챙겨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지 진짜 이유. 둘째, 그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해결책 5가지. 셋째, 많은 분이 전혀 모르는 숨은 함정 2가지. 이 2가지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진짜 이유부터 봐야 해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 안 움직여서, 아니면 나이 들어 흡수가 안 돼서, 이 3가지요. 그런데 정복남님 경우를 보면 3가지 다 해당이 안 돼요. 부지런히 드셨고 동네 한 바퀴씩은 걸으시고 소화는 문제 없으세요. 그렇다는 건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봅시다. 고기든 두부든 뭘 드시면은 우리 몸은 그걸 잘게 부조입니다. 이 조각들을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집 지을 벽돌이에요. 이 벽돌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근육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공사장의 벽돌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자, 지금 집 짓자 하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벽돌만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쓰이거나 그냥 사라져요. 바로 이 호루라기를 부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류신이에요. 아미노산 벽돌 중에 아주 특별한 녀석인데요. 이 류신이 현장에 나타나야 근육을 짓는 스위치가 켜져요. 다른 벽돌들한테 지금부터 공사 들어간다 신호를 보내는 반장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스위치가 예민해서 류신이 조금만 와도 탁 켜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점점 둔해져요. 류신이 훨씬 더 많이 몰려와야 겨우 켜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동화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근육이 게을러진 겁니다. 이 정도 재료로는 안 움직여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남 님이 억울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젊었을 때랑 비슷하게 드셨는데 나이 든 근육이 예전만큼 반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 없어요. 우리 누구나 나이 들면 겪는 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둔해진 스위치도요, 제대로 문을 두드리면 다시 켜집니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되돌리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 끼니마다 문턱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아까 류신이 어느 정도 이상 몰려와야 스위치가 켜진다고 했죠. 전문가들은 한 끼에 류신약 3구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봐요. 우리처럼 나이 든 분들은 더 넉넉히 드셔야 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한 끼에 드시는 단백질 양을 보면 류신이 그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녁에 몰아서 왕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리 근육을 짓는 스위치는 한 번 켜졌다고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끼 잘 드셔서 켜졌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꺼져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많이 드시면 그 몇 시간만 스위치가 켜지고 나머지 하루는 꺼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 꺼진 시간 동안 근육이 조금씩 헐려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 끼 고르게 매 끼니마다 문턱을 넘기는 것. 어르신 기준으로 한 끼에 단백질 25g에서 30g 권장량이에요. 닭가슴살 작은 것 하나, 두부 반, 우유 한 잔이면 거기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비싼 것 아니에요. 경기도 안성에 옥필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8이신데 젊어서부터 아침은 원래 안 먹는다 하셨어요. 커피 한 잔에 과일 조금이 아침의 전부였습니다. 점심 저녁은 잘 드시는데 다리 힘이 자꾸 빠진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딱 하나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에 삶은 계란 하나를 더하셨어요. 그 하나 때문에 아침 문턱을 처음으로 넘기신 겁니다. 몇 달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정리합니다. 몰아드시지 말고 매 끼니마다 류신 문턱을 넘긴다. 특히 아침을 절대로 부실하게 넘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은 류신이 알찬 음식 고르기입니다. 단백질 총량이 많아도 류신 비율이 낮은 음식이 있고 류신이 알찬 음식이 따로 있어요. 어르신들이 근육 빠진다 하면 황태를 제일 많이 챙기시는데요. 황태가 단백질 덩어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류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황태보다 훨씬 류신이 알찬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우유는 류신이 알차고 흡수 속도도 빨라요. 류신을 한꺼번에 우르르 몰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둔해진 스위치를 켜려면 이렇게 한 번에 확 몰려오는 게 유리해요. 우유가 속에 부담되시는 분은 요구르트나 치즈로 드셔도 됩니다. 둘째, 된장과 두부, 콩이에요. 콩은 식물성 중에서 류신이 알찬 것으로 손꼽혀요. 게다가 된장은 발효 음식이라 소화가 부드럽습니다. 나이 들어 소화가 좀 약해지신 분한테 이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매일 무심히 드시던 된장국 한 그릇이 알고 보면 훌륭한 류신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셋째, 생선과 꽁치 통조림이에요. 꽁치는 류신이 넉넉한 생선인데 통조림은 뼈까지 푹 익어서 통째로 드실 수 있어요. 근육엔 류신, 뼈엔 칼슘, 일석이조입니다. 값도 싸고 보관도 오래가요. 드실 때 내용물을 냄비에 옮겨 데우시고 국물은 좀 따라내세요. 짜니까요. 넷째, 계란이에요. 류신이 알차고 값싸고 어디에나 있죠. 삶은 달걀 하나를 몇 끼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류신 공급이 달라져요. 두 번째 정리합니다. 우유와 유제품, 된장, 두부콩, 생선과 꽁치, 통조림, 계란. 이 네 계열을 끼니마다 번갈아가며 챙긴다. 세 번째 방법은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예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때 근육을 조금 헐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류신이 먼저 몸에 들어가서 근육 만드는 스위치를 빨리 켜는 신호를 보내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먼저 드신 그룹이 탄수화물부터 드신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헐리는 일도 줄어들어요. 전남 나주의 고순덕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7이신데 아침마다 밥 한 숟갈이 먼저인 게 평생 습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딱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삶은 달걀 하나를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밥의 양은 그대로예요. 순서만 바꿨어요. 몇 주 지나니까 아침 먹고 나서 나른하던 게 좀 덜해지고 오전 내내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정리합니다.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를 밥보다 먼저 드신다. 순서 하나인데 우리 근육과 혈당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 그리고 운동 후 빨리 드시기예요. 충북 충주에 표경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8이신데 매일 아침 뒷산을 1시간씩 오르시는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팔뚝이 가늘어지고 다리 힘이 빠지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고 두세 시간 지나서야 점심을 드셨거든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을 쓰고 나면 그 둔했던 스위치가 잠깐 다시 예민해져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친 것처럼요. 이때 류신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스위치가 훨씬 잘 켜져요. 그런데 이 기름칠 효과가 오래 안 가요.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굳어버려요. 그래서 운동하고 30분 안에 드셔야 해요. 표경남님한테 딱 하나 바꾸라고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면 30분 안에 우유 한 잔에 계란 하나를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팔에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하셨어요. 운동을 늘린 게 아니에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운동이 전혀 없으신 분은요, 집에서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시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해보세요. 이걸 5번 익숙해지시면 10번, 이게 허벅지 근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벽 스쿼트도 해보세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시고 편한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이게 의자 일어서기보다 허벅지 근육을 더 강하게 자극해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의자 일어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30분 안에 뭔가를 드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네 번째 정리합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유신 음식을 드린다. 그리고 의자 일어서기나 벽 스쿼트로 매일 근육에 신호를 보낸다. 5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오늘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바로 주무시기 전 우유 한 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우리 근육은 무슨 일을 할까요? 쉬겠지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잠든 후 새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을 수리하고 새로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 작업을 하려면 재료, 즉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저녁 6시에 드시고 새벽 1~2시가 되면 그 단백질이 다 소화되고 없어요. 수리는 해야 하는데 재료가 바닥난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냐면 바로 기존 근육을 헐어서 씁니다. 자면서 근육이 야금야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밤 사이에 근육이 헐렸으니까요. 그래서 주무시기 1시간쯤 전에 소화가 느린 단백질을 조금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예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고 천천히 오래 소화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밤새 조금씩 류신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치즈 한 조각, 요구르트 반 컵도 좋습니다. 전남 여수에 홍분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2이신데 잘 자는데도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한 달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예전보다 가볍다는 걸 느끼셨어요. 밤 사이에 근육이 헐리는 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수리 재료가 공급됐으니 우리 몸이 기존 근육을 헐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면서 근육을 지킨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가 있어요. 주무시기 직전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잠드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정리합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밤사이 근육 손실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방법 5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놓치는 숨은 함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2가지를 막지 않으면 앞서 드린 방법들의 효과가 반감돼요. 첫 번째 함정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우리 근육에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비타민 D가 붙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이에요. 시멘트 없이 벽돌만 있으면 집이 안 올라가잖아요.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65 넘으신 분 중에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은 넉넉한 분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배 넘게 높다는 결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분이 많냐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 드시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고 피부도 얇아지면서 같은 햇볕에도 젊을 때의 절반도 못 만들거든요. 전북 정읍에 명순덕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3이신데 단백질도 챙기고 운동도 하는데 유독 기운이 없으셨어요. 알고 보니 비타민 D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팔을 걷고 동네를 도셨어요. 흐리거나 유리창 너머로는 안 돼요.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해요. 거기다 기름진 생선을 좀 더 챙기셨어요. 연어, 고등어, 꽁치처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부족이 심하신 분은 병원에서 상의해서 보충제를 드시기도 해요. 두 번째 함정은 너무 긴 공백이에요. 저녁을 6시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면 공백이 14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조금씩 헐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최대한 빨리 뭔가를 드세요. 삶은 달걀 하나, 우유 반잔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2~3시간을 버티시면 그 사이에 근육이 계속 헐립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시기 전 우유 한 잔으로 공백 중간에 재료를 넣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14시간 공백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자, 약속드렸죠?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입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두 손가락 종아리 테스트예요. 의자에 앉으셔서 두 손의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해서 종아리 제일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딱 맞거나 헐렁하게 감싸지면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꽉 차서 손이 안 닿아야 좋은 거예요. 이 테스트는 간단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근감소증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예요. 팔짱을 끼시고 손을 짚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의자에서 일어서 보세요. 이게 힘드시면 허벅지 근육이 꽤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익숙해지시면 연속으로 5번을 몇 초 만에 하시는지 재보세요. 빠를수록 다리 근육이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 소나기 힘 테스트예요. 물병 뚜껑이나 김치통 뚜껑이 예전보다 잘 안 열리시나요? 소나기 힘은 우리 온몸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약하신 분은 단백질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 제가 하나의 답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거나 설명이 안 되는 피로감이 심하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건 건강한 분들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지 진단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찾아낸 진짜 이유는 나이 든 근육이 둔해져서 매 끼니마다 류신 문턱을 못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 5가지. 첫째, 매 끼니마다 문턱을 넘긴다. 특히 아침을 절대 부실하게 넘기지 않는다. 둘째, 류신이 알찬 음식을 고른다. 우유와 유제품, 된장 두부콩, 생선과 꽁치 통조림, 계란. 셋째,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신다. 달걀이나 두부를 밥보다 먼저. 넷째, 운동 후 30분 안에 드신다. 그리고 의자 일어서기나 벽 스쿼트로 매일 근육에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주무시기 전 우유 한 잔으로 밤사이 근육 손실을 막는다. 숨은 함정 둘. 비타민 D를 챙긴다. 하루 15분 직접 햇볕을 쬐다. 그리고 너무 긴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 아침을 빨리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더한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오늘부터 하세요. 내일 아침 밥보다 달걀을 먼저 드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첫발입니다.
며칠 지나면 우유 한 잔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자 일어서기를 더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정복남님은 요즘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의자 운동을 매일 하시고 주무시기 전엔 우유 한 잔 2달이 지나니까 그 3층 계단이 조금 덜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반가웠어요. 우리 근육을 지키는 일은 내 다리로 끝까지 걷고 내 손으로 손주를 안아주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날을 하루라도 더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날들을 이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주변에 다리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 슬쩍 전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자, 잠깐 뒤로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히 다리 힘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알면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첫째,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혈당을 끌어당겨서 안에 쟁여두는 가장 큰 창고가 어디냐면 바로 근육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창고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같은 밥을 먹어도 당을 넣어둘 때가 부족해지니까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피 속에 둥둥 떠다녀요. 이게 당뇨의 씨앗이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원인이 돼요. 경남 김해에 지동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0이신데 당뇨 초기셨습니다. 약을 잘 드시는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이분 다리를 보니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근육이 빠지면서 혈당 창고가 작아진 거였죠.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더 챙기시고 식후에 의자 일어서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3달이 지나니까 혈당이 한결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근육을 지킨 게 혈당까지 지킨 셈이에요. 둘째,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좋아지고 발을 헛디뎌도 버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살짝 발이 걸려도 넘어져요. 우리 나이에 한번 크게 넘어지면 그 다음이 참 힘들어지죠.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게 사실은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일이에요. 셋째, 온몸의 활력이 달라져요. 근육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육이 많을수록 같은 활동을 해도 덜 피곤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낮 동안 자꾸 졸려요. 나이 드셔서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근육이 줄어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방법들이 단순히 다리 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혈당 안정, 낙상 예방, 일상의 활력,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느 음식에 류신이 얼마나 있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끼에 류신 3그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닭가슴살 100g에 류신이 약 1.9g이에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을 더하면 0.7g이 더해져서 2.6g이 돼요. 여기에 계란 하나를 더하면 0.5g이 더해져서 3.1g이 되는 거예요. 문턱을 넘긴 겁니다. 매 끼니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두부를 넣고 생선구이 하나 올리고 계란찜을 더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턱에 가까워져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한 끼 밥상에 단백질 반찬이 2~3가지만 올라가면 대개 문턱 근처는 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실 방법은 이거예요. 매 끼니 밥상에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우유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먹을 것 넉넉지 않던 시절에 자라시고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고 사셨죠. 이제는 내 몸을 챙기실 차례예요. 오늘 드린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달걀 하나, 우유 한 잔, 의자 일어서기 5번, 주무시기 전 우유 한 잔. 이게 평생 습관이 되면
우리 근육이 평생을 버텨줘요. 그러면 네 다리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그 날들을 오래 이어가 봅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더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기를 안 드시거나 채식위주이신 분들은 류신을 어떻게 챙기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류신을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몇 끼니 꼭 드세요. 콩은 식물성 중에서 류신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두부 반 모, 된장찌개 한 그릇, 두부조림 한 접시, 이걸 몇 끼니 빠짐없이 드시는 게 첫 번째예요. 우유와 계란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꼭 곁들이세요. 두부 반모에 우유 한 잔을 합치면 류신이 꽤 올라가요. 여기에 계란까지 더하시면 문턱에 가까워집니다. 채식만으로는 류신 총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넉넉하게 드시는 걸로 보완할 수 있어요. 총량을 좀 더 늘리시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단백질을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은 콩팥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 60g에서 70g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즉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드시던 것보다 조금만 더 챙기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2배로 늘리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운동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먹는 것만으로 근육이 유지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먹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근육은 쓰여야 유지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근육이 내가 필요 없구나라고 느끼면 줄어드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나빠서 숨이 찬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운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5번, 이게 전부예요. 중요한 건 근육이 수축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힘을 쓰는 느낌이 들면 우리 근육은 내가 필요하구나, 유지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아요. 이 신호가 있어야 류신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반쪽이에요.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게 해도 돼요. 의자 일어서기 5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밤에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우유가 속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찬 우유보다 따뜻한 우유가 훨씬 위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도 안 맞으신다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신 드셔도 됩니다. 요구르트는 발효가 된 거라 소화가 부드러워요. 치즈도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양은 요구르트 반컵, 치즈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드렸으니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 좋은 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괜찮아요. 모든 게 이해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오늘 저녁 냉장고 열어보세요. 달걀 있으시면 삶아 두세요. 내일 아침에 밥보다 먼저 드실 거니까요. 우유 있으시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데워 드세요. 이 두 가지 오늘 바로 하실 수 있죠. 이것만 하셔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으신 보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가고 싶은 곳에 내 다리로 가는 날들이 오래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니면 저는 이미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신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한테 용기가 돼요. 우리가 함께라서 더 힘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혼자 다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요. 달걀 먼저 밥 나중.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아침마다 여러분 근육 스위치를 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것도 이겨낸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작은 변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다리 힘이 빠진다는 분이 곁에 계시면 이 이야기 슬쩍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세 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류신 문턱을 몇 끼니 넘기고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우유 한 잔. 이 세 마디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보시면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반응해요. 오늘 달걀 먹어야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근육을 지키는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달걀 하나, 우유 한 잔, 의자 앞에서 5번. 이게 전부예요. 정복남 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을 줄 몰랐어요 라고요. 여러분도 한 달 후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함께 가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충제에 대해 물어보세요.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파우더, 아미노산 음료 같은 거요.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먼저예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음식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수분 등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보충제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나 부족해요. 그리고 보충제를 고르실 때 단백질 함량만 보지 마세요. 류신 함량이 제대로 표기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어요.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집에 있는 계란, 두부, 우유, 꽁치, 통조림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익숙하고 드시기도 편해요. 이것들로 먼저 시작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만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또 하나 마그네슘 이야기도 드릴게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피로만이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근육이 밤에 경련 없이 쉬도록 도와주거든요.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이요. 오후에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좋아요. 두부에도 마그네슘이 제법 들어있고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견과류 한 줌을 간식에 더해 보세요. 자,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달걀 하나, 우유 한 잔, 의자 일어서기 5번. 작아 보이지만 이게 매일 쌓이면 석 달 후, 반년 후에 확실히 달라진 다리를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오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남편이 딱 이런 경우인데 싶으셨던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알아야 할 사람이 알아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고 싶은 곳에 내 다리로 가시고 보고 싶은 분을 직접 만나러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